안녕하세요, 차우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작문법 꿀팁으로 제가 한번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글쓰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요, 이게 제 전공이죠. 스토리 있는 글을 쓸 때 긴박감 있는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랑 관계가 없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글을 쓰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작문법 꿀팁에 있는 영상들은 다 제 기준이고 제 주관이에요. 그리고 글을 쓴다는 것 자체는 다 각자의 스타일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갑론을박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본인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방향 중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러니까는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긴장감 있는 글쓰기, 긴박감 있는 글쓰기. 뾰로롱. 그 영화에서 스릴 있는 시를 다룰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컷신을 빠르게 끊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보통 카체이싱 장면이나 아니면 전투씬에서 많이 채용되는 장면인데, 보통은 그 배우들이 맞고 때리는 장면을 실감나고 현장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컷신을 빠르게 끊는 경우가 있어요. 맞기 직전에 컷을 끊고 맞고 나서 딱 고개가 돌아가는 거 컷을 보여주고, 이거를 빠르게 이어붙이면 배우가 맞지 않고 맞은 것처럼 편집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제외하고라도 긴박감 있는 연출을 하기 위해서 컷신을 빠르게 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빠르게 컷을 계속 끊어가면 다양한 인물과 다양한 장면들이 빠르게 관객한테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표정 연기를 하고 있는 배우의 표정과 그리고 긴박감 있는 장면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게 되면서 관객들은 눈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많은 정보들이 막 인입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굉장히 긴박감 있고 스릴이 있는 장면이다라고 관객은 인식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상황이 정리되기 전에 계속 배우는 긴장하는 표정이 계속 보이고, 그 사이사이로 폭발하는 장면과 싸우는 장면, 이게 계속 배치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배우의 연기력에 더불어서 장면 상황까지 같이 전달이 되면서 긴장감 있는 장면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화면이 동적일 때 그 관객들 입장에선 정신없음이라는 게 인식이 되고, 그 정신없음이라는 게 여러 가지 연출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배우의 연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섞이게 되면서 긴박감으로 귀결이 되는 거죠. 이런 스타일의 편집을 굉장히 잘하는 게 사실 마이클 베이기도 해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롱테이크로 끊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롱테이크로 끊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연출자가 보통의 기교 가지고는 조금 하기 힘든 연출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올드보이의 장도리 씬이나 그 킹스맨의 교회 씬이 대표적이죠. 이 두 작품을 좀 대표로 생각을 하고 이런 장면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컷신이 쪼개져 있지 않지만 긴박감이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이유는 단순해요. 바로 음향이에요. 음향. 영화는 눈뿐만 아니라 귀로도 향유하는 문화죠. 그러니까 배경으로 깔리는 음악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현장감 있는 사운드, 그 다음에 굉장히 잔혹한 전투음, 이런 것들이 계속 귀에 들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귀로 느낄 수 있는 긴장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의 컷신 자체는 롱테이크인데 귀는 컷신이 빠른 거죠. 전투에서 발생하는 이런 현장감 넘치는 소리나 잔인한 소리, 경쾌한 음악 혹은 웅장한 음악, 이런 것들이 적절히 배합이 되면서 긴장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오늘 얘기할 주제는 소설이죠. 소설에는 음악을 담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웹툰 중에는 지금 BGM을 까는 웹툰들이 한동안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거는 웹툰도 어쨌든 그림으로 묘사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는 거다 보니까 소설하고는 또 맥이 좀 달라.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시 중에서는 아무래도 두 번째보단 첫 번째 예시를 사용하는 게 맞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만연체가 아니라 간결체를 쓰라는 소리가 되겠네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래요. 마침표가 컷신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컷신을 나눠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동차 추격전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묘사를 한다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빨간색 스포츠카가 경찰을 따돌리면서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는 장면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붉은 스포츠카가 횡단보도를 빠르게 스쳐 지나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물러섰다.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 차의 뒷모습을 노려보는 사이 여러 대의 경찰차가 그들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고, 많은 사람들은 범죄자를 추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장면은 전달은 되지만 긴막감이 느껴지는 건 좀 덜하기는 하죠. 이거를 조금 빠른 호흡으로 바꿔볼게요. 붉은 스포츠카가 횡단보도를 지나갔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물러섰다. 그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스포츠카의 뒤를 보았다. 이내 여러 대의 경찰차가 횡단보도를 밟고 지나갔다. 사람들의 머리카락이 휘날렸다. 그제야 사람들은 범죄자를 추격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어떤가요? 조금 차이가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시나요? 정말요? 간결체의 특징은 수식이 잘 붙질 않아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그 러브레터 잘 쓰는 법 영상에서도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 미사여구를 제거하고 그 순간의 장면만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독자들은 문장에 대해서 해석하거나 고민하거나 이해할 필요가 없이 바로바로 그 문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장면을 머릿속에 빠르게 인식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근데 간결체로 계속 마침표가 끊어지면서 장면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많은 장면들이 계속 머리에 딱 박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전투나 아니면 뭐 추격신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긴장감을 줄 때도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그 인물의 대사와 상황 묘사를 간결하게 치고 들어가면 굉장히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10월 10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클럽에서 목 졸려 죽은 여자 네가 죽였어? 아니요. 형사가 묻자 피의자는 살짝 비소리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넌 그날 뭐 했는데? 집에 있었어요. 네 교통카드 기록이 강남역으로 찍혀있는 게 남아있는데 거짓말할 거야? 전곡을 찌르는 형사의 질문에 피해자는 비소를 멈추고 형사에게 눈을 치켜떴다. 자, 이 대사를 봅시다. 이것도 간결체 혹은 대사 자체를 조금 쳐내서, 간결하게 쳐내서 긴박감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10월 10일 강남 클럽에서 죽은 여자 너지? 아니요. 형사가 물었다. 피해자는 비소를 지었다. 넌 그날 뭐 했는데? 집이요. 교통카드 증거가 있는데 거짓말할 거야? 형사는 전곡을 찌르겠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제야 피해자는 비소를 멈췄다. 그는 눈을 치켜떴다. 문장을 쳐내니까 차라리 조금 더 현장감 있는 느낌으로 바뀌지 않았나요? 저도 많이 하는 실수기는 해요. 소설을 쓸 때 너무 많은 정보 혹은 너무 많은 장면을 독자에게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연체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뭐 만연체도 그렇고 간결체도 그렇고 뭐가 옳다 그르다는 없어요. 그런 걸 떠나서 만연체나 간결체는 그 스토리의 흐름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고 기교일 뿐이에요. 만연체가 어울리는 스토리의 장면이 있고 간결체가 어울리는 스토리의 장면이 있는 것 뿐이에요. 물론 웹소설 분야에서는 그 모바일 특성상 간결체로 가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좀 존재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간결체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소설을 순수문학으로 시작한지라 아직 100% 간결체로만 된 작품을 아직 만들지는 못했어요. 제 작품에도 만연체하고 간결체가 다 섞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가독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사실 좀 많이 듣기는 합니다. 플랫폼이나 작품의 성격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정답일 수도 있고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이제 오늘의 얘기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영화든 소설이든 관객이나 독자한테 분위기를 전달할 때는 그 분위기를 아는 것이 아니라 느끼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분위기가 험악하다는 거를 말로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험악하다는 분위기를 전달해 줄 때 그게 진짜 좋은 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거기에 맞는 기교가 필요하고, 그 기교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는 그 문장을 간결체로 쓸 것이냐 아니면 만연체로 쓸 것이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뿅.